19세기 초 사막의 모래 밑에 묻혀있던 고대 바빌론의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유적의 발굴이 진행되던 중 엄청난 점토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누구든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점토판에 쓰여진 부자 되는 방법이 오늘날 워렌 버핏이 부자 된 방법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부에 대한 용기를 품게 해주는 책, 이웃집 백만장자와 돈의 심리학에서 제시하는 방법들과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점토판을 해독하던 고고학자는 발굴자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바빌론의 지혜로운 노인이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방식으로 빚을 처리할 방법과 후손에게 남겨줄 부를 얻는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오래된 점토판이 저를 일깨우고 즉시 적용할 만한 방법을 제시해 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빚에 쪼들리던 고고학자는 5000년 전의 지혜를 실행한 결과 자신의 경제적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바빌론은 바빌로니아의 수도였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죠. 바빌론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서 그 시대 가장 융성하고 핫했던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뉴욕 같은 곳이었죠. 문명 세계의 문물이 모이고 부가 집중하는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기원전 5세기 역사가 헤로도토스는 자신의 책 역사에서 바빌론이 얼마나 크고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지 감탄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꺼웠던지 성벽 위에 마주보며 집들이 있고 그 사이로 난 도로에는 4마리 말이 끄는 마차가 통과할 수 있을 만큼 넓었다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점토판에 쓰여진 누구나 부자 되는 방법은 이야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스노우폭스에서 출판한 5000년의 부에서 오늘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기대가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바빌론의 영세 마차제 조업자 반시르는 낙담한 채 작업장 담벼락에 걸터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열심히 일하는데도 늘 쪼들리는 삶에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보이는 바빌론의 화려한 성체는 반시르를 더욱 낙담케 했습니다. 나는 도대체 언제까지 이런 가난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걸까? 깊이 고민하던 반시르는 문득 이 바빌론에서 가장 부자인 어릴 적 친구 아르카드가 생각났습니다. 사실 아르카드도 반시르 자신처럼 물려받은 것 하나 없는 가난한 집 자식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부자가 되었으니 돈 버는 비결이 있었을 거야. 부자가 된 그 비법을 알려달라고 간청해보자. 반시르는 아르카드를 찾아가 간곡히 부자 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간청합니다. 반시르의 간절한 부탁에 아르카드는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나는 가난한 젊은 시절에 사람에게 행복과 만족감을 주는 것이 무엇인지 관찰했어. 그 결과 부가 꼭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지. 그래서 반드시 부자가 되겠다고 결심했어. 아르카드는 기록사무소의 필경사로 오랫동안 일했습니다. 필경사는 남이 써달라는 글을 석판에 써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매일 푼돈 정도만 받고 열심히 일했지만 생활비로 빠듯하게 쓰고 나면 남는 돈이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반드시 부를 이루겠다는 아르카드의 결심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엄청난 부자인 대금업자 알가미쉬가 동화 2잎을 주겠다며 점토판에 법전을 새겨달라 했습니다. 굉장히 시일이 촉박한 주문이었습니다. 그러자 반시르는 알가미쉬에게 시일 안에 반드시 이 일을 완수할 테니 동화 2잎 대신 어떻게 당신이 부자가 되었는지 그 방법을 알려달라고 합니다. 부자는 웃으면서 승낙을 했죠. 죽을 힘을 다해 시일에 맞춰 일을 끝마친 아르카드는 알가미쉬에게서 드디어 부자 되는 비법을 전수받게 됩니다. 부자 알가미쉬가 말했습니다. 나도 약속을 지켜야지. 돈을 버는 방법을 알려달라 했지? 돈이란 나를 위해 일하는 노예일세. 그 노예가 벌어들이는 돈은 노예의 자식으로 그 또한 내 소유가 되지. 자네는 지금까지 돈을 벌면 옷이나 감자, 향신료 값으로 번 돈을 모두 다른 사람에게 줘버렸겠지. 그랬기 때문에 자네는 항상 가난한 걸세. 그렇게 번 돈을 모두 누군가에게 계속 줘버리면서 정작 자기 자신에게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던 거야.
그렇게 해서 돈이 부족해지면 결국 돈이 내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의 노예가 되는 거라네. 부자가 되려면 쓰지 않고 모은 돈, 즉 노예를 만들어야 하고 그 자손들이 함께 돈을 벌게 해야 하네. 이를 실천하면 자네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걸세. 돈을 노예로 만드는 방법. 아르카드는 그렇다면 돈을 노예로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냐고 물어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노예는 어떻게 만들면 될까? 그건 자네가 버는 돈의 10분의 1을 모으면 되네. 이 돈이 바로 앞으로 자랄 돈나무의 씨앗이 되는 걸세. 돈은 작은 씨앗에서 자라난다네. 꾸준하게 번 돈의 10분의 1을 모아 저축이라는 비료와 물을 주면 돈나무는 반드시 크게 자랄 걸세. 그리고 돈의 씨앗은 일찍 심을수록 더 빨리 자라난다네. 돈의 씨앗을 일찍 심은 전형적인 예는 워렌 버핏입니다. 버핏은 10살 때부터 투자를 시작해 93세인 현재까지 경이로운 투자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아르카드는 매달 버는 돈의 10분의 1을 떼어 저금을 해서 남이 아닌 자기 자신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10분의 1을 떼어 저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보다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는 곳에 돈을 쓰지 않고 씀씀이를 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난 어느 날 부자 알가미쉬가 다시 아르카드를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자네는 내 말대로 10분의 1씩 돈을 모으고 있나? 아르카드는 그렇다고 자신있게 대답합니다. 그 돈은 어쨌냐는 알가미쉬의 질문에 아르카드는 친구인 벽돌 제조업자가 먼 나라의 희귀한 보석에 함께 투자하자는 권유에 투자했다고 말합니다. 부자는 눈살을 찌푸리며 못마땅해합니다. 그리고 10분의 1 저축에 이어 두 번째 교육을 해줍니다. 보석 투자에 관한 조언을 듣고 싶다면 당연히 보석 상인에게 가야 되고 만약 양에 대한 투자 조언을 듣고 싶다면 당연히 양치기에게 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값비싼 수업료를 치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며 돌아갔습니다. 실제로 아르카드와 벽돌 장수는 페니키아인들에게 사기를 당하고 맙니다. 아르카드는 첫 해 모은 돈을 다 날렸지만 다시 10분의 1 저축을 계속했습니다. 그렇게 다시 1년이 지났고 아르카드는 이번에는 방패상인 친구의 청동대량 매입 사업에 성공적으로 투자해 꼬박꼬박 이자를 받습니다. 다시 찾아온 부자는 아르카드에게서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흡족해합니다. 부자가 알려주려고 했던 방법을 아르카드가 성실하게 실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첫 번째로 수익의 10분의 1을 떼어놓고 더 적은 돈으로 생활할 수 있는 법을 배웠고 두 번째로 그 돈을 운용하기 위해서 조언을 해줄 유능한 사람을 가려내는 법을 배운 거죠. 잘했네. 그런데 자네는 그 이자로 무엇을 했는가? 친구와 가족들을 초대해 그동안 돈이 부족해서 못해봤던 멋진 만찬을 즐겼습니다. 그렇다면 자네는 저축의 자식들을 먹어치우고 말았다는 거군. 아직 돈 쓸 때가 아니네. 돈의 자손이 셀 수 없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하네. 그렇게 해야 황금을 만드는 노예군단을 얻게 되는 거라네. 웃고 즐기는 것은 마르지 않는 돈의 물줄기를 키워냈을 때 저절로 즐길 수 있게 된다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나이 많은 노인이 된 알가미쉬가 다시 아르카드를 만나러 왔습니다. 변함없이 부의 원칙을 성실히 실천하고 있는 아르카드를 보며 알가미쉬가 말했습니다. 자네는 내가 가르쳐준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군. 버는 것보다 적은 돈으로 사는 법을 배웠고 조언을 들을 만한 유능한 사람을 가려내는 법을 배웠네. 자넨 이 모든 걸 잘 해낸 것 같군. 그러니 책임 있는 직책을 받을 자격이 충분해. 나는 이제 매우 늙었네. 내 아들들은 돈을 쓰는 것만 알고 버는 일에는 도무지 관심이 없어. 자네가 내 땅을 관리해준다면 자네를 동업자로 삼고 내가 생을 마치는 날 내 재산을 나눠주겠네. 아르카드는 알가미쉬에게 배운 그대로 모든 걸 실천했고 아르카드가 관리하는 동안 알가미쉬의 재산은 더욱 불어났습니다. 알가미쉬의 재산이 늘어날 때마다 아르카드에게 지불되는 돈도 그만큼 더 커졌습니다. 그렇게 아르카드는 계속 수입의 10분의 1을 저축했으며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이 쌓여갔습니다. 알가미쉬가 세상을 떠났을 때 아르카드는 약속된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5천년 전에 이 점토판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부라는 것이 특별한 사람들만의 것이 아닌 누구든 쟁취하고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절약과 검소함으로 시드머니를 만들고 그 돈이 나를 위해 저절로 일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부를 얻는 데는 고대나 현대, 어느 시대에나 통하는 명확한 법칙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의 대단한 비밀이나 원칙 같은 것들도 따지고 보면 대개 너무 당연하고 단순한 것들이 많습니다. 중요한 차이는 실행하느냐 않느냐의 여부에서 발생합니다. 모두 다 알고 있지만 그런다고 되겠어? 해버리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는 것과 하는 것 사이에서 가난함과 부유함의 깊은 간극이 생겨납니다. 지식 담기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공유 부탁드립니다.